자,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형소법은 원칙적으로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것은 형법에도 똑같았죠. 다만 절차 진행 중에 형소법이 개정될 때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렇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법에만 적용됐지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만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재판할 때 신법을 적용할까 구법을 적용할까의 문제는 오로지 입법 정책에 달려있다 라는 거죠. 자, 부칙 보기 전에 형법, 제가 노트를 갖고 왔습니다. 형법 배우신 분들은 형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형법을 배우지 않는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갑이 A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데 법률 위반했을 당시를 범죄 행위시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재판받겠죠. 이 재판시라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판 선고시입니다. 선고시. 그래서 행위시와 즉 범죄 행위시와 재판 선고시 사이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었다 했을 때 개정되기 전의 법을 구법, 개정된 후의 법을 신법이라 합니다. 그 개정되는 형태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개정된 신법이 폐지가 되는 수도 있고 형이 감경되는 수가 있고 종전처럼 유지가 되는 수도 있고 종전보다 가중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법은 하나, 둘, 셋, 4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관이 이 재판 선고를 내릴 때 개정되기 전의 법인 이 구법을 갖고 와서 여기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개정된 법, 이 신법을 갖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때릴 것이냐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형소법은 형법처럼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형법만큼은 복잡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형소법은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형소법은 여기서 개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형소법에서는 여기 개정됐어? 그러면 그 전의 법 있죠. 그 전의 법은 그 전의 행위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구법 갖고 와서 재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정된 이후의 법인 신법이잖아요. 그럼 신법 갖고 와서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소법에서는 절차가 진행 중에 형소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개정된 시점의 경우 그 전에서는 구법, 개정된 이후는 신법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해서 혼합주의를 취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부칙이 나와 있는데 보통 입법자들은 이 법을 개정을 할 때 부칙, 즉 법조문 맨 끝 마무리에 부칙 조항을 두는데 부칙의 경과 조항을 두는데 이런 조항을 둡니다. 이 법은 형소법이죠. 이 법 시행 당시에 수사 중,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말은 신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신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구법이죠.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 말은 구법 적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 보면 종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법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 법 시행 당시 개적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말은 신법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법은 구법, 그 이후는 신법을 각각 적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학자들은 명명합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이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절차가 개시가 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소법이 개정됐다 했을 때 신법과 구법 중에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 이 법은 뭐다?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신법과 구법을 짬뽕해서 각각 적용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구법 시행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 효력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신법 시행 후에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신법 시행 이후에 행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신법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구법, 신법 적용하더라. 따라서 항소심이
신법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 절차 등이 위법하다고 보아서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이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시행 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는 국법 적용하겠죠. 그리고 시행 이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신법 적용하겠죠. 이것을 혼합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장소적 적용 범위를 볼게요. 전부 다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거저 먹을 겁니다. 자,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땅 지자를 써서 속지주의라 부릅니다. 그렇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예를 읽어보시고 자, 판례 볼게요. 형법에서는 무지 많이 출제가 된 판례인데 형소법에서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영역 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영역 땅덩어리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가 바로 뭐냐면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적용하겠다. 이것이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형법에 따라 우리나라 형벌법규의 일종인 하나인 변호사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것은 사람 인자를 써서요.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발생한 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가 되는 것이고 외국 톡 껴서 저지르게 되면 속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세계 어디 가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부 다 무조건 쫓아가서 처벌합니다. 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적용하게 되는데 자, 1번이든 2번의 첫 번째 줄은 전부 다 가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지만 요 두 번째 줄 보면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가해자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걸 보호주의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주의는 형법의 5조와 6조에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하여 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판례 봅니다. 필리핀국에서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그쵸? 그 나라에서는 출입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카지노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가서 도박을 많이 하죠. 형법 제3조에 따라 이 3조가 바로 속인주의입니다. 자,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 이 피고인이 한국인이거든요. 한국인. 그래서 속인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쫓아가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판례. 자, 내국법인이 대표자인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했다. 그래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는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에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이 아니므로 속지주의도 적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2조와 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로 임으로 쓰게 되면 이것이 횡령이 되는데요. 그렇죠? 정해진 목적과 용도 내로 써야 되는 거지 용도 외로 쓰게 되면 횡령이거든요. 이때 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바로 누구다?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국법인인가?
가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자는 법적 책임이 귀속되는 내국법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피해자라고요.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형법 제5조와 6조에 따라서 보호주의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몇 조? 6조에 따라서. 6조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6조에 근거해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면 판례입니다. 전부 다 형법에 다 출제가 된 어떤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형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판례인데, 자, 대한민국 내입니다. 네, 미국 문화원, 미 대사관을 말합니다.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긴 하지만 이 미문화원은 미국 영토로 봅니다. 미국 영토. 그래서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서. 자, 이 미문화원에 들어가서 불질렀죠. 뭐 정청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 과거에 586 운동권들 그때 미국 문화원에 들어가서 불질렀다고요. 그랬는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가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가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어디서 질렀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이라니까요. 미국 땅. 그래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입니다. 왜? 외국 땅에서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속인주의다. 우리나라 재판권은 그들에게도 이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뭐에 근거해서? 형법 제3조에 근거해서. 형법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형법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쪽에서 배우겠지만, 자, 미 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닙니다 형님. 우리가 알아서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죠. 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네요. 그래서 속인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캐나다라 했으니까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속지주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위조 사문서라 했는데 이 사문서잖아, 사문서. 사문서는 형법 제5조. 요 사문서는 형법 제5조. 적용되지 않아요. 뭐 배우신 분들이야 알겠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5조가 적용되는 그 죄는 제한적 열거야. 그래서 내외 국통 유문인 공문서 공인장만 적용되지 사문서나 사인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6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5조, 6조 전부 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 5조에 열거되지 않는다. 제한적 열거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고요. 6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결국은 재판권이 없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사문서는 세무칠게요. 죄가 안 되니까요. 자, 그 밑에 보죠. 중국 북경시니까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영사관은 대사관하고 틀립니다. 대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영사관은 뭐냐? 동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뭐 우즈베키스탄에도 영사관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 교포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교포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 역할을 해주는 게 영사관인 거예요. 대사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영사관은 하나의 뭐 동사무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국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중국 땅이다. 중국 땅. 중국 땅. 그래서 중국 땅이라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중국 땅이지.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사문서 위조죄 나오네. 사문서 위조죄가 6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5조도 6조도 아니다. 그쵸? 공문서와 공인장의 경우에는 공인장의 경우에는 형법 5조가 적용되어서 처벌할 수 있지만 사문서와 사인장은 형법 5조, 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재판권이 없어서 결국은 처벌 못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밑에 2번 중국 북경시에 소지한 영사관 내에서 그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중국 북경시니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여권은 공문서지만 이 신청서가 사문서야. 신청서가. 사문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5조, 6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재판권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쉬울 거지만 그 외 직렬은 어려워요. 처음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색깔을 칠합니다. 죄가 안 되는 것은 색깔을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죄가 되는 것은 다른 색깔로 해서 영역 내다. 여기 필리핀 나왔네요.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 자, 그리고 여기도 내국법인 여기도 미문화원 있죠? 미국 영토 영정으로 보았다. 속인주의입니다. 속주의가 아니라.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곳이 인적 적용범위입니다. 자, 형사법은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국인을 불민합니다. 그래서 영역 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여 모두 처벌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법상의 예외입니다. 두 사람 있죠.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고요. 그 한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전 시간에 제가 헌법 조문할 때 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대통령.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재직 중에 형사 소출을 받지 않을 뿐이지 민사 소출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재직 중에만 형사 소출을 못 받을 뿐이지 퇴직하면은 형사 소출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재직 중일 때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죄, 외환죄는 만약에 내란죄, 외환죄를 대통령이 저지르잖아요. 재직 중에. 그러면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형소출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란죄, 외환죄는 재직 중이라도 소출을 받는다. 이걸 뺀 나머지는 소출을 못 받습니다. 재직 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 갑니다. 국회. 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국회 아닙니다. 직무상입니다.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책임은 형사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 책임. 깜빵이 안 간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회 외에서 형사 책임을 받지 않지만 국회 내에서는 책임져요. 아시겠죠? 국회 외에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CF 국회 내에서는 책임지더라. 그 예를 들면 징계야, 징계. 징계 책임은 받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자, 기출전적 있습니다. 23년도 해경 3차에 요 국회 외를 국회 내로 해서 말 글자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꼼꼼하게 읽지 아니하면 틀려요. 자, 요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국회의원 나와 있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그랬어요. 여기 국회회관이잖아. 국회 아니지. 국회의원회관, 국회 아닙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밑에도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위원회나 감사장에서 그 말은 국회 내죠. 국회 내. 국회 내. 그 다음도 보면 국회 본회의니까 국회 아니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이니까 역시 국회 아닙니다. 행한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다? 방금 봤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한데요. 별표를 박아두시고 방금 읽었던 그 조문, 이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가 안 됩니다. 공소 제기. 만약에 이에 반하여 공소 제기되잖아요. 그러면 형소법 327조 2호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를 기각하는데 그때 내리는 판결이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판결. 공소기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 그건 저 뒤에 가서 따로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요 공소기각이 뭐다? 판결을 말한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됐죠. 색깔 칠하세요. 판결이다. 결정이라고 하면 틀린다. 공소기각 결정하면 틀려요. 자,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가볼게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중에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것은 불체포특권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헌법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지금은 요 면책특권 위주로 보도록 합니다. 관련 판례가 많이 있어서요. 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발언과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된다 하면 틀립니다. 동그라미 1번 하시고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부수까지 포함된다. 그 부수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거 있죠? 그쵸? 준비행인데, 사전 준비행인데 요 사전에 준비하여 배포하는 것도 역시 올라가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이기므로 이것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기각은 뭐다? 판결이라니까요. 자, 그 밑에 국회위원회나 감사장에서 이 질문하는 것이나 질의하는 것 역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기출입니다. 자, 본회의에서 원고를 사전에
체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소기각 판결 대상입니다. 자, 국제법상 예외를 봅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쵸? 외국의 원수, 그쵸? 외국 원수라든지 외국 사절, 대사 등을 말합니다. 조심할 것은 외국 원수나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입니다. 아닌 수행자 같은 경우는 이 면책특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닌 자라고 했어요. 만약 이 수행자가 우리나라 태권도 유단자일 수 있잖아요. 태권도 유단자가 뭐 외국 원수의 그 경호원일 수 있잖아요. 경호원. 그럴 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돼요. 속인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수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경호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자, 외국 사절 있고요. 그리고 가족도 있어. 자,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의 와이프가 우리나라 쇼핑몰에 가서 직원을 때렸을 거예요. 때려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면책특권 대상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 댓글로 난리도 아니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와이프 보내버렸어. 이렇게 상호간에 뭐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지만 외국으로 본국으로 갔어. 본국으로.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요 3번인데 3번은 밑에서 볼 거예요. 자,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이야. 외국 군인. 특히 이제 미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소파 규정이죠. 밑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뭐 좀 긴데요. 이 두 번째 줄까지 있어요.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요 협정이 바로 뭐다? 이 협정이 소파 협정이에요. 소파 협정.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소파 협정이라고요. 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똑같습니다. 역시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자, 관련 판례 볼게요. 이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야. 공무 수행 중 뭐 미국 군인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사훈련 많이 우리나라 군인과 합동하여 한미 무슨 군사훈련 많이 하잖아요. 즉 공무 수행 중입니다. 수행 중인 주한미군에 대하여는 이 소파 협정이 적용되는 거야. 소파 협정이 적용되어서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다? 우리나라 법인 형소법. 우리나라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형소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왜? 소파 협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수행 중일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러나 통상적일 때에는 통상적 세무 쳐볼게요. 위협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군속이 뭔지 알아요? 군속. 군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총 든 군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총 들고 헬멧 쓴 군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밥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 가족들도 같이 오고, 식당 요리사도 같이 오고. 그쵸?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와요. 그게 다 군속이야, 군속.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위협정이 적용되는 것은 공무수행 중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평시 상태일 때는 위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에 경합하는 일은 없겠지. 그쵸? 미국 법을 적용할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까 다툴 여지가 없겠죠. 그게 경합이에요, 경합. 경합하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당연히 이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미 합중국 군대 군속이 우리나라 안에서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떨 때? 평시 상태일 때, 훈련하지 않을 때, 그렇죠? 훈련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미 군인이 뭐 이태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남대문이라든지 뭐 놀러 왔을 것 아닙니까? 주말이라든지 뭐 나이트에 가서 놀러 다닐 것 아닙니까? 그때 성추행하거나 성범죄 저지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우리나라 형법이나 형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 사례가 바로 3번인데요. 자, 미 합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 그쵸? 뭐, 군인은 아니에요. 군인은 아닌데, 거기에 딸려온 사람이야. 딸려온 사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세 묻혀볼게요. 그게 바로 뭐다? 평시 상태였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다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따라서 이 피고인에게는 우리 소파협정, 요 미합중국 군속에 관련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이게 소파협정인데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형법, 형소법을 적용해서 재판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